자,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네일을 이제 하시기 전에 피부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피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표피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에도 보면 유구층과 기저층이 있는데 가장 두꺼운 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을 간장해서 노화될 수 있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저층 같은 경우는 표피의 가장 아래층에 위치해 있고 또 진피의 유두층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라닌 형성 세포 또한 각질 형성 세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표피 다음에 진피가 있으세요. 진피는 표피와 피하지방층 사이에 위치하고 또 피부의 주체를 이루기도 하고 피부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또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그래서 묻고 다당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무형의 기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진피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진피에도 보면 유두층과 망상층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서 많이 수업에 이제 임할 텐데요. 진피의 상당 부분이 10에서 20%를 차지하는 게 유두층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들이 가늘고 느슨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망상층은 유두층 아래 진피의 80% 이상 차지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는 섬유와 세포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생성된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피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피와 근육 사이에 위치하고 지방을 함유하고 또 아래층에 가장 아래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발달되어 있다는 거. 또 체온 조절 작용이라든지 탄력 유지라든지 외부 충격에 흡수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일 병변 중에 오니코시스라고 해서 네일과 관련된 모든 소독과 발도의 질병을 총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네일의 병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일의 병변을 보면, 자, 우리 사진에 보여 있는 것처럼 교조증이라고 해서 오니코 파지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같은 경우는 고객들 중에 제일 많이 이제 교조증 있는 이제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요. 불안감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 이제 나타나는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시험 기간이 돌아온다든지 그때 많이들 불안증 때문에 이런 교조증, 물어뜯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조내생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우리가 손톱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이 좁고 꽉 끼는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계란 껍질 손톱과 조갑 연화증이라고 해서 에그쉘 레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손톱 같은 경우는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 또 과도한 다이어트라든지 또 식습관에 많이 결핍되어 있으면 이런 증세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예로 사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스푼형 네일이라고 해서 숟가락 네일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진 나와 있는데 특히나 당뇨병이라든지 갑상선 질병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에는 우리가 조갑 위축증이라고 해서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얇아지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새끼 발톱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샌딩 파일로 표면을 좀 매끄럽게 해서 강화제를 바르는 게 좋으세요. 다음에는 조갑 비대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네일의 과잉 성장으로 해서 두꺼워지기도 하고 변색되는 증상인데 엄지 발톱에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상해, 깎이는 신발을 신었을 때 발생을 해요. 다음에는 퍼러우라고 코르게이션이라고 해서 고랑 파진 손톱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리 페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고른 순환계 이상 동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고 세로 고른 고열, 아연결핍, 위장장애, 영양실조, 임신 등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